반갑습니다. 이화여대 화학나노 과학 전공의 윤주영 교수라고 합니다. 너무 사실과 좀 동떨어진 이런 그 영상과 함께 또 류 교수님이 너무 또 재미나게 강연을 해주셔서 뭐 부담이 너무 많이 되지만 일단 그 주제를 좀 바꾸어서 형광에 관해서 좀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방에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색은 그 이제 이루고 있는 물질들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더 중요하게는 그 분자들이 이제 빛을 흡수하거나 또는 이제 통과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가시광선은 이제 초록색과 파란색과 빨간색, 3원색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특정 분자가 이제 초록색 빛을 흡수하게 되면 파란색과 이제 빨간색 빛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그 혼합색인 이제 자홍색을 눈으로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이와는 좀 달리 형광색은 사실 이제 형광 물질이 내는 색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광 물질을 이루는 형광 분자들은 보통은 이제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다시 빛으로 내어놓은 경우가 많지만 그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나 화학 에너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받게 되면 그 분자 내에 있는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이제 excited state라고 불리는 들뜬 상태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전자가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올 때 빛이라는 에너지를 이제 내어놓게 되면 그게 우리가 이제 형광으로 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광 분자가 빛을 흡수를 해서 초록 색깔 빛을 내면 이제 우리가 그대로 초록색 형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형광색은 물질에서 나오는 빛을 이제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가장 뭐 잘 볼 수 있는 야광 스티커도 이제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형광 물질을 응용한 사례를 보면 이제 가장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이 이제 형광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LED 등이 이제 많이 사용이 요즘은 되고 있지만 형광등을 보면 형광등 안에 이제 내부에 형광 물질이 발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가 주어지게 되면 그 수온이 이제 자외선 빛을 내게 되고 그걸 이제 형광 물질이 받아서 들뜬 상태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빛을 내어놓으면 우리가 이제 형광등 빛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제 그 예를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그 5만 원권 지폐에도 어두운 곳에서 이제 자외선 램프를 비추게 되면 형광 문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형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딧불이의 이제 그 불빛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반딧불이나 혹은 그 해파리를 비롯한 해양 생물에서 보고 있는 형광은 실제로 이제 화학 발광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분류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빛 에너지를 받아서 빛을 내어놓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화학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빛으로 이렇게 이제 내어놓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미국 드라마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자주 보셨던 경우지만 혈흔 감별에 이제 사용되는 물질로 루미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 있는 이 물질에 있는 과 함께 있는 과산화수소수와 혈액 내에 있는 이제 철분하고 반응을 해서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 그 에너지를 이제 루미놀이 받아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이제 청백색의 파란 형광을 나타내게 되고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혈흔 감별에 이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그 화학 발광과 함께 생물 발광이라고 불리는 바이오루미네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생물 발광은 사실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학 발광과 같은 것인데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물 발광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에서 일어나는 이 이제 발광이 생물 발광인데 에너지 효율이 거의 100%고요. 이 안에 있는 이제 루시페린이라고 불리우는 물질과 루시페레아제라고 불리우는 효소가 이제 관여를 해서 이제 이런 형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지만 루시페린이 이제 산소 분자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형광이 나오게 되는데 루시페레아제라는 이 효소가 이런 이제 반응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관련해서 이제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제 그 반딧불이에서 일어나는 이 화학 발광이나 혹은 생물 발광을 또 보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이제 빛이 도달을 해서 형광체가 그 빛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이제 빛을 내어놓게 되는데 그 빛이 가는 거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학 발광이나 생물 발광을 이용하게 되면 에너지 자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빛이 그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반딧불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미징이나 형광 프로브 개발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화학식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구조가 루시페린이라고 불리는 물질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루시페레아제라는 효소가 있으면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와 같은 사각형 고리 구조를 가지는 또 화합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사각형 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은 보통 통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높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면서 에너지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 물질이 들뜬 상태로 올라가는데 사용을 하게 되고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형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정확히 반딧불에서 나오는 형광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광을 연구를 하다가 나오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놀이동산이나 그 콘서트장에 가서 사용을 하게 되는 야광봉입니다. 그래서 야광봉을 이렇게 사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톡 부러뜨려 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형광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다이페닐 옥살레이트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이제 과산화수소수가 따로 있다가 우리가 이제 부러뜨리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만나면서 화학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게 이 두 물질이 만나면 이렇게 이제 사각형 고리 구조를 가진 물질을 만들게 되고 이 물질이 역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를 형광체가 받아서 들뜬 상태로 갔다가 다시 이제 형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야광봉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형광을 나타내는 색들이 다 다르죠, 그죠? 그거는 기본적인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것은 똑같지만 다른 색깔을 낼 수 있는 형광체만 달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형광을 나타내는 야광봉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967년에 이런 화학 발광에 관한 연구가 발표가 되었고 그 후에 이 야광봉에 응용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하이텍을 보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지금 휴대폰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디스플레이에 이런 형광 물질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그 휘도가 좋아야 되는 이런 플렉서블한 디스플레이에는 이런 유기 형광 물질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태양전지도 여러분들이 보는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가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룹에서 이 연료 감응형 태양전지라는 것과 유기 태양전지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형광물질이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형광물질이 빛을 받아서 전자를 내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효율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태양전지의 효율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태양전지에서도 이런 형광물질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에서는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논문의 표지에서 이제 잘 설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기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실이기 때문에
어떤 형광을 잘 나오게 하는 물질을 합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게 하는 인식단을 그 형광체와 연결을 하게 되고, 그 선택성을 어떻게 형광 변화로 효율적으로 보느냐,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게 돼서 응용을 하는 그런 연구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구자들이나 일반 그 회사들이 세 가지 보통 이런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분자 인식단을 형광체에 이제 붙여서 인식이 일어나게 되면 형광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합성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약하게 결합할 수 있는 지시약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결합 자리와 결합을 하게끔 만들었다가 우리가 이제 검출하고 싶은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프리 상태의 지시약이 다른 이제 형광 변화를 보이게끔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렇게 인식단에 그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광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앞에 두 경우와는 달리 비가역적으로 한 번 사용하면 사용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지시약이나 혹은 센서들이 세 번째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번째 접근 방법에 대한에서 나오는 선택성이 보통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접근 방법보다 훨씬 이제 높기 때문에 실제 혈당 측정이라든지 다른 소변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세 번째 지시약, 세 번째 이제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광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휴대 진단기라든지 질병 진단, 신약 개발, 그 다음에 환경 유해 물질을 검출한다든지 혹은 군사 유해 물질을 검출하는 데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예쁜 색의 이제 형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요한 이런 생체 내 물질들을 물질과 결합을 해서 형광 변화를 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형광 프로브를 개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예를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중결합이 쭉 연결이 되어서 형광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이 아이언 이온과 결합을 잘 하게끔 인식단으로 도입을 해서 이런 물질을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언 이온이 결합을 잘 하면 형광 변화를 보이는 이런 메커니즘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브라피쉬라고 불리우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투명하고 알에서 성체까지 가는 한 일주일 정도면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빨간 형광이 보인다는 얘기는 제브라피쉬 내에 존재하는 아이언의 농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점이 사실은 이제 제브라피쉬의 평형을 관여하는 유로마스트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이제 여기도 이제 점에 보면은 빨간 형광이 이제 진하니까 이제 이 부분에 아이언 이온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체 내에서 보면은 이제 그 GSH라고 불리우거나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이제 그 바이오타이올 계열의 이제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질병 진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선택적으로 또 이제 검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연구 테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합성한 물질이 이러한 세 가지 중에서 GSH의 선택적인 이제 형광 변화를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셀 내에서 이제 존재하는 GSH를 잘 검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우스에서도 G 실험에서도 이런 이제 GSH를 검출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거는 뭐냐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그 진통제가 대부분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지만 이걸 과량 복용을 하게 되면 간 독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 독성이 오게 되면 간과 키드니에 있는 GSH의 레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저희 이제 형광 프로브를 통해서 이런 간 독성을 이제 볼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신경 독가스나 이제 테러에 사용되는 이런 신경 독가스를 형광을 통해서 검출할 수 있는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방에서는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또 형광을 통해서 검출을 하거나 유독 금속 물질로 알려진 캐드뮴이나 그 다음에 수은, 납 이런 이제 물질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브들.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하나는 질병 진단과 질병 치료를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테라그노스틱이라고 불리는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와 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형광 프로브에 항생제를 달고 그 다음에 그래핀 옥사이드라고 불리는 물질에 암세포를 찾아갈 수 있는 표적 물질을 달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암세포에 딜리버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딜리버리가 되는 동안에 우리가 형광을 통해서 다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항암제가 릴리즈가 되는 것을 또 형광 변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사용하고 있는 형광체라든지 그래핀 옥사이드가 이런 캐리어나 혹은 그 이미징 역할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빛을 조사를 하게 되면 활성산소를 내어서 암세포를 또 죽이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포토 다이내믹 세러피라고 불리는데, 그 역할과 함께 포토 서멀 세러피는 암세포에서 온도를 올려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개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제 몇 장 정도 남았는데, 사실 류 교수님과는 달리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만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대 와서 처음에 강의를 좀 할 때는 강의 중간중간에 이제 농담을 좀 하곤 했는데, 그 농담을 하기 전에 집에서 항상 이제 반응을 보는데 거기서도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을 뿐더러 아까 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 강의 평가를 받는데 학생이 교수님이 웃은 얘기를 하시고 혼자 웃으시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후로는 사실은 강의에만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사용하고 있는 다른 물질로는 이 폴리다이아세틸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이제 삼중결합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수용에서 자기 조립을 한 후에 이렇게 이제 자외선 램프를 UV 램프를 비추면은 금방 이렇게 고분자가 폴리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폴리머는 눈으로 보기에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올린다든지 혹은 바깥쪽에다가 인식단을 달아서 분자 인식을 하게 되면 이 폴리머 주세 백본에 이제 영향을 주게 돼서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형광이 없다가 형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이런 나노 섬유를 만들게 되고요. 이 나노 섬유가 이제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띠고 있는 나노 섬유에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말단에다가 적절한 이제 반응기를 달아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쪼이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노 섬유는 지금 아무런 기기가 필요가 없고 전기가 필요가 없고 눈으로 그냥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에 따라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온도 변화에 따른 색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용액상과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역시나 나노 섬유의 이제 색 변화를 가역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이제 표지 논문으로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합물은 용액 상태와 계열 상태, 졸계열 상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계열 상태는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상태냐면은 젤리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사용을 하면 이 물질을 이제 녹여놓게 되면 용액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으로 보기에는 연두 색깔을 띠고, 그 다음에 UV 램프를 비추면 형광이 파란 하늘 색깔 형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히팅을 해서 용매를 적절히 사용해서 쿨링을 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유리병을 거꾸로 해놨는데 보면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고체 상태가 되었죠. 여기다가 불소 이온을 넣게 되면 색이 주황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황색으로 변하게 되고 여기다가 CO2 가스를 집어넣게 되면 다시 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소 이온의 센서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센서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질소하에서 가열을 하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산화탄소의 검출 및 포집에 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은 아까 꿈의 소재란 것은 좀 너무 과장이 심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이 유기화학 분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적절한 기능을 가진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그 대학원생들과 박사후 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